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신안고등학교 수학교사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짧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에듀테크 소프트랩 지원단에 소속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대입 리더 교사를 맡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 진학지도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작년에 우연찮게 이 바이브온이라는 기업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좀 해봤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제가 여기에 짧게 적어놨는데 저는 이전 직업이 웹 개발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에듀테크 쪽에 좀 잘 맞지 않을까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컨텐츠는 이런 목차로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바이브온이 뭔가, 두 번째는 요즘 에듀테크에 AI 다들 하나같이 떠드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문 답변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이본이 도대체 뭔데? 두 번째, 그래서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세 번째, 어떻게 쓰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브원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학생의 개별 생활 기록부를 바이본에 대해 입력을 하면요. 저렇게 본인이 알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런 네 가지 서비스로 제공이 돼요. 첫 번째는 개별 맞춤형 생기부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대학별, 학과별, 전형별 이거 교사가 찾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를 학종의 합격 가능성까지 분석을 해줍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교과 전형의 합격 가능성 이거 분석해 주는 기능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생 맞춤형 면접 예상 문항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저는 이 바이본이라는 서비스를 만났을 때 의구심이 더 컸어요. 제가 재작년에 만났던 에듀테크 업체는 굉장히 유명하고 큰 업체였는데 본인들은 AI를 구현했다고 하는데 전직 개발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짜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큰 업체인데도 가짜 AI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 바이본을 처음 만났을 때 이것도 가짜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을 좀 먼저 했어요. 검증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바이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AI는 이러합니다. AI를 탑재했대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리고 정확성이 무려 87%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요즘에 에듀테크 춘추 전국 시대라 어설픈 거 익혔다가 막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이 피로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과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에듀테크인가? 저는 그게 의구심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학교 선생님, 제 소속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년에 고3 학생들 중에서 학종을 넣으려는 학생들 33명의 자원자를 받아가지고 이 학생들이 바이본에서 예측한 합격 예측 수치랑 실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다만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생기부는 당해년도 자료는 반영이 안 됩니다. 3학년 1학기 생기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진학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이 법령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맹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기록만으로 합격을 예측했다라는 어떤 좀 특이사항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이제 훌륭한 생기부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기부 제공하는 거 싫은데 해서 자원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33명에게 받은 학생부 종합전형만 지원하는 건수는 이제 전체 130건이었고요. 그중에 바이분에서 이제 위험에서부터 도전, 소신, 적정, 안정으로 평가한 건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합격, 불합격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수치가 나왔어요. 하나씩 보시면 이제 위험은 17건 중에서 의외로 2건이 합격했지요. 그리고 15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도전은 9건 정도가 합격했고요. 소시는 16건, 적정, 안정은 이제 비교적 좀 많이 합격한 편이긴 하죠. 근데 여기에 좀 특이점이 있는 게 의학 계열은 이 바이본 서비스로도 잘 예측이 안 됩니다. 이건 업체에서도 인정하는 건데요.
의학 계열은 워낙에 촘촘하고 또 MMI 같은 어떤 다중 미니 모의 면접 뭐 이런 것들 다중 미니 면접이 있다 보니까 변수가 커서 이거로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130건 중에서 저희 학교 애들이 지원했던 의학 계열 13건을 별도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각 학교에서 의대를 지원할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모든 선생님들께서 아, 쟤는 뛰어나구나 해서 잘 써주실 거라 믿고요.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좀 덜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의학 계열을 제외한 117건을 한번 살펴보니까 왜 그 사회과학 계열에서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논조 있죠. 이 수치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이 정도면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원서를 쓰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얘도 우리가 보조 자료로서 쓸만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위험에서부터 차례차례 도전, 소신, 적정, 안정으로 갈수록 합격자 비율이 그러니까 퍼센트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물론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위험인데 합격이 나왔네요. 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좀 이상해서 찾아봤는데, 어, 보통 국민대, 광운대 이런 학교들이 그 입학사정관으로 교수님께서 위촉 입학사정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전공 관련 활동에 대해 살짝 침소봉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진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그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 학교들의 사례예요. 저희도 얘네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학생들인데 의외로 붙어줘서 고마웠던 아무튼 이런 사례들 은 이제 바이본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학생들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정인데 불합격한 사례 두 건이 있죠. 이것도 궁금해서 그 세부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 건은 부산대를 지원한 학생이었어요. 저희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데 굳이 부산대까지 지원을 했더라고요. 얘는 바이본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진학 경험이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저희는 이제 일반계고 사립이다 보니까 저희만의 노하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평가로는 얘는 떨어지기 힘든 곳이야라고 됐던 곳인데 의외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요즘에 경제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거점 국립대들의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곳들이 일부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진 거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고려대 서울 캠퍼스, 안암 캠퍼스에 수학과를 지원한 학생이었었는데요. 이 학생은 선생님들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얘가 진짜 활동을 하는 학생은 아니고 겉핥기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야라는 평가를 1학년 때부터 받았던 그러니까 솔직히 종합 전형에 안 맞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바이본에서는 적정으로 떠서 저희 선생님들도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결과는 적정으로 떴지만 실제 결과는 불합격으로 나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얘는 아직 뭐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 자료로서 이런 특이 사항들만 좀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쓸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검증을 좀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얘는 이제 자연어 처리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생기부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가짜 AI가 아니라 좀 진짜 AI. 물론 아직 완전하게 구현된 건 아니지만 어, 진짜 AI가 좀 일부 반영이 됐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예요. 생기부원, 학종온, 교과온, 면접온. 그중에 생기부원은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업로드하면 이 학생의 맞춤형 컨설팅 자료를 제공하는 녀석이고요. 두 번째로 학종호는 그 고3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종으로 원서를 쓰실 때 어디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약간 깜깜이처럼 느껴지시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AI를 바탕으로 대학, 학과, 전형을 추천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과온이라고 해서 교과 전형도 AI가 추정치를 이제 분석해서 합격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는 써보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접은 이 학생의 생기부를 기반으로 그 대학의 기출 문제들의 근거에서 학생 맞춤형 모의 면접 자료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자, 이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이제 스틸컷으로 좀 살펴보시면 바이본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먼저 학생의 생기부에서 장단점을 분석하는 리포트를 만들어줘요. 한 35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런 리포트를 만들어줘서 교사가 이제 상담을 하기 전에, 컨설팅을 하기 전에 일단 리포트를 제공하면 학생이 알아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 전형별, 생기부의 경쟁력을 학생이 알아보기 쉽게 수치화를 해서 알려줘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공 관련 교과 목록을 제공해줘요. 우리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인데 어떤 과목들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네 번째로는 이 학생의 생기부를 읽은 이 AI가 이 학생에게 걸맞는 전공을 추천해 줍니다. 우리 왜 학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겪어본 직업군이 대부분은 이제 교사 직업군에 국한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군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힘든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다섯 번째로는 진로 활동에서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던지지요. 이런 전공을 지원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진로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교사가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때 참고가 좀 많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데 예시 자료 말고도 본인이 스스로 탐구를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떤 보조 자료, 좀 참고 자료 이런 것들이 좀 없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얘가 어떤 전공 관련 키워드나 또는 탐구 주제들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어떤 에듀테크들은 학생부를 즉 세특을 AI가 대신 써주는 그런 걸 표방하는 플랫폼 에듀테크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에듀테크들은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쭉 지켜보고 있는데 이미 망했거나 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 전형에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올바른 것도 아니지요. 근데 얘는 그걸 보조해주는, 그러니까 선택은 결국 학생이 하고 또 학생이 본인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자료로서 바이보는 시스템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스틸 컷들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생기부원에서 학생의 어떤 생기부의 경쟁력이 어, 이만큼 있다라는 걸 하나의 육각형 도표로 보여주는 이런 페이지도 있고요. 또 본인의 생기부가 그 학교, 그 전형, 그 학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수치화로 보여주는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 창체활동이죠. 이 비교과 활동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또는 보완이 필요하느냐라는 것도 이렇게 분석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자율활동, 이건 이제 동아리활동, 이건 진로활동. 이 학생들이 가끔 종합 전형을 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가 뭐 하는 학과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가 무슨 학과인지에 대한 개요, 개괄적인 설명을 짧게 담아놨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관련된 교과목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같이 담아두어서 담임선생님들을 좀 덜 괴롭힐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AI가 분석했을 때 이 학생의 생기부에 더 적합한 전공은 이러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페이지예요. 이따가 시연할 때 한번 다시 보실 겁니다. 자, 그다음은 이 학과에 지원해서 합격했던 종합 전형으로 합격했던 선배들의 진로 로드맵을 이 AI가 학습해서 예시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시 활동이에요. 예시.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참고로만 써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다른 학교의 누군가가 이거랑 똑같은 활동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참고 자료로서 구체적으로 이런 걸 했다.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또는 창체에서 또는 특기 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고요. 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세특에는 이런 것들이 기재된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예시 자료입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이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학생이 탐구해서 탐구 주제로 좀 삼아야 되는지를 키워드로 알려주는 페이지예요. 첫 번째 줄은 아니, 첫 번째 열은 전공 관련 이론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된 문화, 기술, 인물, 역사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관련된 직업군.
또는 진로군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가장 약점인 부분을 이 바이본이 좀 긁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부분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시 자료로서 또 이런 것도 보여줘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탐구 보고서, 탐구 활동을 할 때는 이제 횡적인 활동, 종적인 활동 이런 거 다 중요하죠. 횡적인 활동은 이제 융합해서 활동하는 거. 가령 여기 예시 자료는 1학년 때 이러한 과목에서 오직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 되는 거야라고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종적 연계 심화 탐구 활동이죠. 이것도 역시나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점차 아는 게 늘어날수록 보이는 관점도 달라지니까 궁금한 것도 더 깊어지고 세분화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예시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걸 참고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횡적 연구나 종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시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건데요. 교과별로 이런 단원에서 이런 탐구 주제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제시해 주는 게 이것도 이제 담임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바이본에서 개인 리포트에다가 담아줍니다. 자, 이번엔 학종온이라는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학종온은 학생의 생기부를 학습하고 나면 이 학생의 추천 대학, 종합 전형에서 이런 대학을 쓰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AI가 추천해 주는 기능인데요. 보시면 희망 지역을 선택하고 이제 전형, 특별 전형이 덜어 있을 수 있죠. 차상위 뭐 이런 기초 수급자 전형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남학생인 경우엔 여대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여대 포함 여부 또는 지역 거점 국립대 선호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선택하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희망 전공을 계열별로 해서 러프하게 잡으실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샘플로 잡고 나면 그 다음엔 얘가 안정인 대학, 적정인 대학, 소신인 대학들을 알려줍니다. 교과 전형은 우리 대기업으로 이런 게 물론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찾아보는 게 그래도 좀 명쾌했잖아요. 근데 종합 전형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았었는데 세상에 얘가 이게 클릭 몇 번이면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좀 참고가 많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 자료로서 큰 어떤 레인지를 좀 잡을 때, 범위를 잡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교과운이라는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냥 곁들여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바이본에서 추천을 좀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알고리즘까지는 이제 영업 기밀이라고 해서 저한테도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어쨌든 선택은 아까처럼 학교, 전형, 모집 단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충의 어떤 뭐 이런 특이 옵션들을 설정하시고 나면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안정권, 뭐 적정권 몇 개 할 거냐, 학교는 선호 학교는 어디냐 이렇게 선택하시면 얘가 이렇게 쫘르르 막 보여줍니다. 이것도 역시나 대기업을 우리는 안 볼 수는 없는데 역시나 이것도 큰 범위를 설정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 교과원도 리포트를 한 3페이지짜리인가 제공을 해주는데요. 역시나 이 대학, 이 학과, 이 전형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된다라고 보여주는 리포트의 한 컷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접온이라는 네 번째 기능이에요. 이 바이보는 그 면접 기출 문제들을 학습을 해놨고 또 학생 개별 생기부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대학과 학과와 전형을 이제 설정을 하면 이 대학에 맞는 이 전형에 맞는 질문들을 알아서 열 몇 페이지짜리 자료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이거 하나 뽑아주시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아주 잘합니다. 자,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뻔한 것들이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전공에 대한 어떤 질문, 관심도와 이해에 대한 대해야 되는 질문인데, 그래도 그 대학에 맞춘 질문들을 던져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기부에서 확인 면접할 때, 생기부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건 어떤 활동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그 대학의 형태에 맞춰서 질문해주는 뭐 이런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가볍게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열어가지고 실제로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주 가볍게 제가 아주 빠르게 한번 보여드려 볼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바이브온의 초기 페이지인데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이 선생님이란 메뉴는 선생님 계정으로 열었을 때만 보이는 그런 메뉴고요. 이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계정을 만들어주고 또 학생의 생기부를 일괄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업로드했다고 가정하고요. 기능만 좀 보여드리자면 먼저 생기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메뉴들이 뜨지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업로드하시면 카테고리 그리고 거기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이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치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목표 대학 선택하기라고 있죠. 그러니까 개별 생기부의 장단점을 분석하기에도 목표 대학, 학과 전형을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만 거기에 맞춘 장단점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자, 학과는 이 학교에 들어있는 학과들만 얘가 알아서 리스트업 해줍니다. 간혹 여기에 리스트업 안 돼 있는 학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얘가 아직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없을 때 그런 경우가 뜹니다.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만 이렇게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 전형 모집 단위를 선택하시고 이제 다음을 누르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용권을 반드시 이제 쓰셔야만 이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AI가 막 분석하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겠죠. 자,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분석이 완료되면 이제 리포트 페이지, 이 선생님이란 페이지 쪽에 보면 메뉴 쪽에 보면 리포트란 페이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시면 금방 만들었던 그 학생의 리포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목차 파트 1, 2, 3에서 생기부 진단하고 분석하고 보완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 얘는 이제 바이본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 그래서 파트 1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생기부의 분석표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내신 때에서 내신 경쟁력이 대충 이 정도 점수대다라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기 쉬우시게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좀 아래쪽에 보시면 이 학생의 생기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문항을 생기부에서 끌어와요. 아주 좋은 기능이죠. 물론 가끔 잘못 끌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 애들 거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괜찮게 받은 문항들을 갖고 와서 애들이 이해하기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학업 역량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진로 역량에 대한 거, 그리고 얘는 공동체 역량에 대한 거, 좋은 문항들이 이런 게 문장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에 대한 것들은 우리 이 플랫폼 말고도 이제 다양하게 있을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들을 비교과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안 보여드렸던 리더십, 어, 무슨 회장을 했다거나 뭐 대표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리더십이 몇 건 잡혔다. 반드시 이제 회장, 부회장을 해야만 리더십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 놓은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즉 교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과별로 이 적극성, 탐구 정신, 뭐 이렇게 교사가 판단할 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좀 더 보완할 거, 이미 우수한 거, 뭐 이렇게 분석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학업 영향, 진로 영향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총평,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공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학생의 생기부에 걸맞는 전공 추천, 그리고 전공에 대한 소개를 또 한 번 더 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예시. 아까 봤던 것들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교과별 예시 또는 키워드, 그리고 주제, 그리고 탐구활동 종적 예시, 횡적 예시, 그리고 구체적인 보안법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교사와 상담하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바쁜 시기에 우리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창체에 대한 거 그리고 세특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야 될 점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얘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학생의 생기부를 좀 표현해 주는 뭐 그런 페이지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요. 자, 지금 보셨던 거는 이제 생기부원이라는 기능이었고요. 이번엔 학종원을 좀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자, 학종원은 이 학생이
학종을 쓸 때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어느 전형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서 추천해 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로 한 대학으로 선택해도 리포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제 주로 더 먼저 확인하실 부분은 이 부분일 거라고 봐요. 얘가 알아서 추천해 주는 기능.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먼저 지역을 설정하는데요. 우리 보통 일단 애들이 인서울 선호하지요. 서울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여대 포함 여부, 국공립대 뭐 선호 여부 이런 거 선택하시고 어, 계열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전체를 선택해서 밑에 이거 예 눌러주시면 이제 선호대학 선택하는 게 있고요. 물론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추천해줘요. 그래서 출력 개수도 선택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분석을 해줍니다.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도 이제 확인 쪽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만든 리포트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안정인 대학, 적정인 대학 또는 소신지원인 대학, 심지어 이제 도전이거나 위험인 대학들을 알려주고 있죠. 네,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조회 버튼, 리포트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처럼 생기부 온처럼 이 대학에 맞는 리포트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오는 제가 지금 시간상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우린 대기업이 있으니까요. 자, 면접원으로 가볼게요. 자, 면접원은 쓰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이제 학생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표 대학 전형 학과를 선택할게요. 목표 대학은 이번에 뭐 아무데나 눌러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바람기비 전형 학과는 뭐 건축이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이제 AI가 분석 중이지요. 이 학생의 생기부 그리고 이 대학 학과 전형에 맞는 질문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만드는 동안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면 이게 가짜 AI가 지금 에듀테크에 너무 많아서 그런 업체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진짜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그런 일환에서 제가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꽤 걸리네요. 네, 잠깐 기다려 볼게요. 인터넷이 끊긴 건 아니겠죠? 아, 좀 걸리나요? 네, 네, 면접이 좀 더 오래 걸린답니다. 네, 음, 예. 저도 작년 2학기 초반에 써보고 오랜만에 써서 까먹고 있었네요.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 확인 쪽으로 가시면 얘도 이제 리포터로 만들어줍니다. 네. 네. 아, 요거요. 아, 네네네. 이것도 역시나 PDF로 저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그냥 이 브라우저 안에서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준 건데요.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대학교 분석, 생기부 분석.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면접에 대한 거 또는 대학에서 이제 면접 평가하는 어떤 비중, 방법 또는 학교만의 인재상 프로그램, 참고 링크까지 그리고 이제 어, 간단한 질문들에서부터 이제 전공에 대한 심화 질문, 또 생기부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얘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성적에 대한 것도 참고해서 보라고. 애들이 자기 생기부라고 하지만 면접 때쯤 되면 까먹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또 넣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질문들을 할 것 같아요라고 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조언까지. 경험자들의 조언이죠. 선배들의 조언이 되겠죠. 자,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